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하이프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는 총 9가지 경기 멘트 준비했어요. MPB 6개에다가 KBO 3가지 경기 멘트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야쿠르트 요코하마 먼저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요코하마. 자,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죠. 야쿠르트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이제 2승 3패. 요코하마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4승을 추가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장 긍정적인 이슈가 타선의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 4득점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4위에다가 최근 이제 4득점, 3득점, 2득점, 6득점, 5득점 가져가면서 타선 흐름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매치업 상대 오쿠가와 같은 경우에도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브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기본적으로 뜬공 유형에다가 카운트 잡으러 들어가는 타이밍에 장타를 조금 많이 맞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코하마는 공교롭게도 최근 5경기에서만 홈런 13방, 타선 흐름이 점점 상승세까지 겹쳐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쿠가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돼요. 반면에 요코하마의 선발 다이라 등판합니다. 142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패스볼에 대한 무브먼트라든지 볼끝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변화구의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이번 시즌 다이라가 진구 원정 떠났을 때 2이닝 6자책 27 ERA 기록하면서 조금 무너졌었던 기억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진구구장 컨디션은 최근에 계속 도쿄 쪽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변수가 많아요.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다 보니까 뭐 취소될 수도 있고 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변수가 많은 경기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종합해보면 최근 야수 집중력이라든지 컨디션이 조금 더 나은 요코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다. 취소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요코하마 승리 가능성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우치 이슈도 있고요. 뭐 참고하시고 요거 승리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주니치 요미우리 볼게요. 주니치 요미우리. 자, 지금 둘 다 연패 중이죠? 연패 중이고 주니치가 최근에 2연패, 요미우리가 최근에 3연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니치는 이제 요코하마 만나서 2차전, 3차전 내어주면서 루징 당하고 왔고요. 요미우리는 홈에서 한신 만나서 수입을 당하고 왔어요. 세폴더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양 팀의 선발들은 안정감이 되게 뛰어난 편입니다. 다카시 나오고 스펜서 하워드 등판하는 일정인데 뭐 양 팀 다 기선제압 가져가겠다는 거죠. 기선제압 가져가겠다는 거고 주니치의 선발 다카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12번의 등판에서 73.2이닝 동안 1.26의 WHP와 3.91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전형적인 파워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속도 좋고 구위도 좋고 커터가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요미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가 높은 무빙 볼러, 특히나 이제 커터 대응 팀 OPS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몇이죠? 0.595.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다카시의 컨디션이라든지 오늘 홈발이라든지 요미우리아의 상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 다카시가 충분히 7이닝 이상 완벽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요미우리의 선발 스펜서 하워드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피칭 서포가 굉장히 좋고요. 볼끝도 좋고 땅볼 유도도 나쁘지 않아요. 하드히팅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주니치가 사실 강한 타구를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 팀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 팀의 선발들이 굉장히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 불펜 흐름도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테림 돔이라는 또 투수구장 특성까지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초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미 프렌이라든지 1점차 승부라든지 6.5 언더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치업은 히로시마 한신 볼게요. 히로시마 한신. 자, 홈팀의 히로시마. 최근 연패가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몇 연패죠? 6연패 장줄 구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히로시마가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4실점을 가져가거든요. 뭐 선발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고 조금 빠르게 불펜이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펜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부진까지 같이 겹쳐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것도 아쉽지만 그렇다고 이제 타선이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구간도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서 오늘 히로시마의 선발은 모리시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5번의 등판에서 83.2이닝 동안 1.36의 또 HP와 4.36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1.16의 또 HP와 2.48의 ERA 기록했었는데 이번 시즌 성적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모리시타가 최근 4게임 보시면은 22이닝 동안 14자책 5.37의 ERA 기록하면서 점점 성적이 더욱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한신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뭐 점점 타격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2할 4푼 7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 10방.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서 모리시타 정도의 구속 구인데 커맨드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건 공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리시타의 현실적인 기대치는 저는 한 5이닝, 6이닝, 뭐 3실점, 4실점 은 가져간다고 봐요. 자, 반면에 한신의 선발 사이키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이번 시즌 뭐 패스트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도 너무 잘 나와주고 있고요. 스플릿이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히로시마 입장에서는 최근 빠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밸류가 높은 스플리터 상대로도 조금 타이밍이 안 좋거든요. 대응 팀 OPS가 0.479, 리그 전체 11위 수준.
실제로 이제 사이키가 히로시마 만났을 때 총 2번 맞대결 가져가면서 15이닝 3자책 1.8의 ERA 기록하면서 굉장히 잘 던져줬었던 기억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신이 충분히 선발 구간 마진 남겨주면서 뒷심 싸움 넘어가서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신이 최근에 이제 쿠도가 연투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이키의 이닝 이터로서의 기대값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뭐 쿠도 나오지 않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봐줄게요. 한신승 1.5 마헨 6.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네 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세이브 집어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발 밸류 차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타카시와 이제 오지마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세이브가 선발 구간 2점을 꽉 잡고 간다고 보거든요. 뭐 실제로 이번 시즌 선발 ERA가 2.87 리그 전체 2위랑 4.17 리그 전체 꼴찌의 맞대결이기도 합니다. 자,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굉장히 압도적인 스탯이죠. 103.2이닝 동안 1.03의 WHP와 2.45의 ERA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뭐 페이스볼의 구속 부위도 많이 올라왔고 홈발도 되게 잘 받고 있는 시즌이고요. 홈에서 총 9번 경기 가져가면서 5승 2패 62.2이닝 동안 14채 1.44의 ERA 기록하면서 되게 잘 던졌어요. 근데 사실 지바로 때도 홈과 원정에서의 OPS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기도 하고요. 오늘 사실 벨루다 돔 원정 가서 다카시를 만나면은 지바가 공략이 될까요? 저는 타카시에 대한 기대값을 뭐 한 7이닝, 8이닝까지도 던져주면서 1시점 이하급 피칭도 가능하다고 봐줄게요. 저는 잘 던진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지바롯데의 선발은 오지마 등판합니다. 144kg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릿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최근에 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우타 자운팅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 세이브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구간은 아니지만서도 뭐 와타나베라든지 알렉산더, 네빈, 그 다음에 최근에 합류한 나카무라까지 우타속에서의 뎁스, 특히나 슬러거 라인들의 펀치력이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K동굴배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카시가 긴 이닝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동안에 세이브의 우타석이 조금 살아나 주면서 뭐 선취 득점은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베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저득점 베이스에다가 세이브가 조금 더 유리한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세이브 승이라든지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언더까지 6.5 언더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매치업은 오릭스 니오넴 보겠습니다. 오릭스 니오넴. 자, 홈팀 오릭스가 원정 6연전 일정을 끝냈고요. 홈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오릭스가 원정 6연전 가져가면서 그래도 이제 승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3승 3패 기록했고요.
특히나 이제 감사합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4.4득점을 가져갈 만큼 타선에서의 상승세, 특히나 원정에서의 상승세가 있었던 만큼 저는 홈으로 돌아오는 일정에서 타선의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자, 오늘 니오넴의 선발은 타치 코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사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구속이 더 잘 나오기는 해요. 근데 사실 뭐 실투에 대한 비율도 좀 많은 편이고 수비에서의 도움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이번 시즌 오릭스 상대로도 두 게임 나와서 1패 11.2이닝 동안 5자책 3.86의 ERA 기록하면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타치 코타와의 상성이라든지 오릭스의 상승세, 오릭스의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님 추천 감사합니다. 타치에 대한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저는 타치 코타가 잘 던졌을 때 6-3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니오넴 수비의 이런 집중력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자, 반면에 홈팀 오릭스의 선발은 다카시마 등판합니다. 근데 뭐 사실 다카시마도 많이 불안하긴 해요. 이번 시즌 16번의 등판에서 66이닝 동안 1.5의 WHP와 3.95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2이닝 데뷔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가 너무 안 돼요. 66이닝 동안 피안타 85개. 사실 뭐 니오넴도 최근에 빠따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도 하고요. 원정에서는 또 타격감이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정타 능력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는 접전 다득점 경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릭스가 홈발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오릭스가 이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오릭스 프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아니면 다득점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도 사실 좀 흐름을 잘 타는 편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타선의 상승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릭스 프랜 역배 오바까지. 자, 6번째 매치업 들어갈게요. 소뱅 라쿠텐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라쿠텐의 선발 후지가 되게 오랜만에 등판을 가져가거든요. 6월 28일 이후로 첫 번째 등판이고요. 팜에 내려가 있다가 2군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콜업을 받는 상황인데 다만 이 후지가 오늘 잘 던질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이번 시즌 후지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총 3번의 원정 등판에서 9이닝 동안 7자책 7 ERA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정말 많이 흔들렸고요. 특히나 오늘 매첩 상대는 소뱅이죠. 타율 리그 전체 1위, 본래 리그 전체 1위, 홈런 리그 전체 2위, 평균 득점 리그 전체 1위,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7득점 가져가면서 1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후지가 조금 복귀 전에 가져가려면 좀 홈에서 그렇게 조금 뻔질기 좋지 않은 팀을 만나서 흐름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오늘 원정에서 소뱅 원정을 가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기대값을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반면에 이제 소뱅의 선발 오츠 등판하죠. 147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체인지업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면서 레파토리 다양하고 무빙볼의 밸류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홈발을 좀 잘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동행상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소뱅의 홈이기도 하고 타선에서의 우위라든지 최근 양팀 불펜 흐름 차이도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사실 오치가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원정 후지를 만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소뱅승 1.5 마헨 7.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KBONG0909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자, MPB 다 살펴봤고요. KBO 쪽 넘어갈게요. 삼성 하나 파이팅 보겠습니다. 하세요. 삼성 하나. 자, 이 매치업은 심플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양팀의 선발 최원태와 진머맨이 등판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뭐 안정감이 떨어지는 선발들이죠. 최근 이 삼성과 한화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돼요. 삼성이 최근 5경기 평균 6.4실점씩, 하나가 최근 5경기 6.2실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 리그 전체 9위 수준. 최원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조금 볼질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닝 대비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도 조금 아쉬운 편이고, WSP 값 자체가 높은 편에다가 장타를 또 많이 맞고 있다 보니까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빈도수가 꽤나 많은 편이거든요. 이번 시즌 한화 만났을 때도 4월 14일이었죠. 4.2이닝 동안 4자책 7.71의 ERA를 기록하면서 안 좋았었던 기억도 존재하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 선발 지머맨 같은 경우에는 144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다양한 레파토리, 지저분한 볼끝이 강점인 자원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삼성이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워낙에 좋았거든요. 대응팀 OPS가 0.834,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경기장도 라이온즈 파크라는 또 타자 구장에서 가져가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빡시게조 여정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저는 게임 초반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12.5 오버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기아 두산 볼게요. 기아 두산. 자, 어제 기아가 주중 3차전, 시라카와의 5이닝 1실점, 예상대로 이제 호투가 나와줬었는데,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게임 클로징이 안 됐어요. 불펜 구간이 사실 4이닝 동안 6, 7점을 내어주면서 6 자책을 내어주면서 결국에 1점 차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팀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타선은 꾸준하게 터져줍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8득점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매첩 상대 잭 로그 같은 경우에도 147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투심 쿼터까지 던져주면서 뭐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은 자원이기는 해요. 주말까지 근데 이제 조금 우타 라인이 강한 팀 만났을 때는 감사합니다. 좀 약한 편이거든요. 원정에서도 조금 아쉽고요. 전두원. 근데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기아 원정을 떠나야 되는 일정에다가 기아는 사실 뭐 김호령이라든지 김선빈, 김도영이 뭐 김태군이까지 우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최근 타선 상승세까지 겹쳐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로그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는 건 사실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기아의 선발 황동화 등판하는데 사실 이번 시즌 반짝 한번 잘하긴 했었어요. 반짝 잘하긴 했었는데 결국에 이 황동화도 하이페이스볼 타이밍에 최근에 이제 정타, 장타 비율이 점점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21이닝 동안 12자책 5.14의 ERA 기록하면서 이닝 이팅도 안정감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두산도 최근에 빠뜨림 나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 팀의 선발들이 내려가기 전에 뭐 한 4실점, 5실점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기아가 어제 너무 불펜이 많은 시점을 또 가져갔었다 보니까 이것도 좀 거슬리고요. 9.5 기준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이003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들어갈게요. LG SSG 보겠습니다. LG SSG.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LG가 사실 후반기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조금 승률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다시 조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타선에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2할 4푼 1, 2의 팀 타율에다가 홈런 7방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구 능력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 평균 득점 지원이 7득점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오늘 매첩 상대 최민준이 같은 경우에도 21번의 등판에서 70점 동안 1.49의 WHP와 5.25의 ERA 기록하면서 이닝 대비했을 때 볼실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LG 만나서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 최민준이가 LG 만났을 때 총 3번의 맞대결을 가져가면서 9이닝 8자책 8 ERA 기록하면서 많이 부진했었던 기억도 존재합니다. 만날 때마다 안 좋았죠, 사실. 반면에 이제 LG의 선발 송승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안 좋기는 해요. 지난 시즌 31번의 경기에서 1.36의 WCP와 3.54의 ERA 기록했었는데 이번 시즌 14번의 등판에서 1.58의 WCP와 5.49의 ERA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송승기가 긍정적인 이슈가 뭐냐면은 뭐 브레이킹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크볼이 생각보다 밸류가 괜찮아요. 좌타자 헌팅에 있어서는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강점이 좌타자 헌팅이 잘 되고 있다. 근데 SSG는 최정이 지금 시즌 아웃 됐죠. 시즌 아웃 됐고 에레디아가 지금 2군에서 몸을 풀고 있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좀 챙겨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강요가 되는 팀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박성환, 뭐 최지훈, 뭐 정준재, 김재환, 마드리스 최근에 너무 못하는데 뭐 마드리스까지 게임 베이스는 화력전이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LG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G 승 1.5마헨 9.5 오바까지. 송승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잘 던질 수도 있어요. 한 6이닝, 7이닝, 한 1실점 이하, 2실점 정도? 뭐 완벽조까지도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9가지 경기 멘트 다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하이프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 한 번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될 거고 이따가 저녁 때 MLB 분석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